여러분 잠시만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쇠창살 뒤로 사라지다. 두 번째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그 미스터리한 여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흉악범의 섬뜩한 눈빛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사연이 있을 것 같은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두 사건 모두 범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유독 범인이 여성일 때 칼날 같은 단어인 살인을 거두고 안개 같은 단어인 사망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왜 언론은 여성 범죄자 앞에서만 이렇게나 조심스러워지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일명 모텔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범인은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금품을 강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것은 명백한 강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반복되었기에 연쇄살인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연쇄 사망이었습니다. 마치 가스 누출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숨진 것처럼 가해자의 살해 의도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만약 건장한 남성이 약물을 사용해 여성들을 숨지게 만들고 돈을 뺏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약물 연쇄 살인마 악마의 덕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일면을 장식했을 겁니다. 이러한 언어 선택의 이중성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만든 엄여인 사건이나 가평 계곡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초기 보도에서 언론은 이들을 살인 말하기보다는 비운의 여인 혹은 미스터리한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남성이 가족을 해치면 즉시 존속살해, 폐륜 범죄라는 단어가 붙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언론은 무의식 중에 남성은 능동적으로 해치고 여성은 수동적으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성은 킬 죽이다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카즈 투 다이 숨지게 하다의 원인 제공자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대중에게 여성 범죄자는 남성보다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언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범죄 관련 보도를 볼 때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범인의 실루엣, 그림자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횡령, 심지어 영아 유기 사건까지. 범인이 검거되어 30대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그래픽 속 범인의 모습은 여전히 짧은 머리에 캡 모자를 눌러쓴 어깨가 딱 벌어진 남성의 실루엣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의 디폴트 값이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언론 종사자들의 머릿속에 범죄자, 남성이라는 등식이 너무나 강력하게 박혀 있어서 범인이 여성이라는 팩트가 나왔음에도 관성적으로 남성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무의식의 범죄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주도한 집단 폭행 사건 보도에서도 자료 화면은 남학생들이 주먹질하는 그림자가 사용되곤 합니다. 팩트를 전달해야 할 뉴스가 이미지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여성 범죄자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 언론은 유독 여성 범죄자에게만 이토록 관대한 필터를 씌우는 걸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사회심리학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의 회피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3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여성은 어머니, 딸, 누이로서 보살핌과 온화함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는 존재라는 오랜 고정관념이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잔혹하게 누군가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언론과 대중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날카로운 단어 대신 사망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써서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가시적 폭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남성의 범죄는 주로 흉기나 물리력 같은 눈에 보이는 폭력을 동반합니다. 반면 여성의 강력 범죄는 약물, 유기, 방임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은 피가 튀고 흉기가 난무하는 것만을 살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약을 먹여 숨지게 만드는 행위는 피해자가 저항조차 못하는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인다는 이유로 미스터리한 사망으로 격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업적 스토리텔링입니다. 언론사는 클릭수로 먹고 삽니다. 남성 범죄자는 흉악한 괴물로 묘사할 때 조회수가 잘 나오지만 여성 범죄자는 사연 있는 여자로 포장할 때 대중의 호기심을 더 자극합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평범했던 주부의 일탈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위해 범죄의 잔혹성보다는 범죄자의 서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지워지고 가해자의 사연만 남게 되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사들이 이 클릭률 때문에 남녀 갈등 조장하여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상 공개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남성 피의자의 신상은 비교적 신속하게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세워집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범인일 경우 수사기관과 언론은 주저합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얼굴 공개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들이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언론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사진을 쓰거나 마스크를 쓴 모습을 내보내며 사실상 얼굴을 가려줍니다. 설마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른 여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신상 공개가 되었음에도 막상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은 기억 안 날 겁니다. 전부 다 가렸으니까요. 최근 논란이 된 그림자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범죄자는 CCTV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여성 범죄자는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하거나 대역 재현 화면을 씁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겠지만 그 인권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온정주의가 범죄의 영역에까지 침투한 결과입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경계심의 해제입니다. 뉴스가 끊임없이 범죄자는 남성이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 언어적으로 주입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에 대한 경계심을 풉니다. 이번 모텔 사건의 피해자 남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낯선 남성이 주는 술은 의심하지만 낯선 여성이 주는 술은 설마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방심 속에 받아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무해한 여성이라는 환상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공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는 수사의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여성을 용의 선상에서 배제하거나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려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사망 사건이라고 보도하면 수사기관도 여론의 압박을 덜 받게 되고 진실 규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모텔 연쇄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은 단순한 단어 선택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여성의 범죄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범죄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독극물을 타서 사람을 숨지게 만들었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들었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똑같습니다. 남성이 죽이면 살인이고 여성이 죽이면 사망이 되는 이 기이한 이중 잣대를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범죄의 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사망이라는 안개 뒤에 숨지 마십시오. 명백한 범죄라면 살인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의 그림자도 범인의 성별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팩트이고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뉴스 속의 언어와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범죄자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색안경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